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기회주의적 행보와 관련해서 자유우파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배신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 교수는 또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는 왜 안 하는가라고 이재명 정권 경찰에 한동훈 비호 의혹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교수도 정당의 원내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원내 교섭대표일 뿐이라면서 정점식의 최근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이 장동혁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분탕 세력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진 교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선출한 당대표를 그것도 지금 당원들이 유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압박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분열을 막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점식, 김기현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에게 가족과 드루킹 등을 언급하며 저급한 막말을 했고 결국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명된 사람을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줄을 서며 아부하는 행태가 당의 분열을 막는 일입니까? 라면서 도대체 어느 쪽이 원칙이고 어느 쪽이 기회주의입니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신 교수는 기본적인 상식과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신념과 원칙에 따른 행동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비루한 연명을 위한 줄서기, 아첨, 그리고 기회주의로 보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정치는 결국 당원과 국민이 평가합니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원칙이 바뀌고 어제의 잘못은 덮어버린 채 오늘은 통합을 외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당원들은 더욱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적 원칙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이며 정치공학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의 이 같은 글에 대해 이창우라는 분은 점식이 저 새자 끼자 이제 보니 완전 기회주의자네요. 옳은 인간 별로 없군요. 당대표 연임해서 청소해야지 안 그러면 보수의 앞날은 계속 콩가루 집안일 겁니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신규진 교수는 또 최근 장동혁 끌어내리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을 정면으로 직격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성권이니 송석준이니 그분들이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안티 장동혁이라는 정체성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역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대여투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중적으로는 오히려 배현진과의 이른바 송파남매 이미지, 그리고 장동혁에 대한 거친 비판과 막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재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청년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당내 구조개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동훈 지지 그리고 장동혁 견제, 그것 외에 정치인으로서의 고유한 브랜드와 성과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서 정치인은 원래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정치적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자신의 비전과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만 남게 되면 결국 스스로의 존재감도 그 인물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면서 장동혁이 아니면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 장동혁이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정치.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누구보다 장동혁을 중심으로 정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신규진 교수가 여기서 뭐 송석준, 이성권, 박정훈, 우재준 이런 자들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송석준은 오늘 또 좌익 방송인 MBC에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가서 뭐 한 이야기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뻔한 이야기겠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 끌어내려는 그런 아마 은행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런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런 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는 금배지를 달 수 없도록 많은 당원 그리고 국민들이 그 이름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자들의 정치적 연명을 이제 막고 완전히 이 한국 우파 진영, 한국 보수 진영을 새로운 사람들로 갈아엎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동혁 같은 자유우파 당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국민의힘 당권을 계속 장악하고 다음 공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 교수는 또 한동훈 단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심 교수는 그런데 진짜 한동훈 단계 심판 사건 수사 왜 안 하는 거죠? 김경수보다 더 파렴치한 드루킹 범죄 아닌가요? 김경수는 정적을 공격했다지만 이건 완전 내부에서 총질한 거잖아요. 비열하게. 조속한 수사 촉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기회주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도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같은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둘의 근거와 기능은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지만 원래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했던 걸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원내 총무라는 타이틀을 원내 대표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무슨 지가 당 대표쯤 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원내 대표들이 적지 않은데 요즘 정점식의 행보를 보면 정점식도 완장을 달자마자 완전히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그런 기회주의적 행보, 배신자의 행보를 보여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정당과 국회의원, 그 정당성과 헌법적 기대, 조직과 운영이 다르다는 점을 놓고 봐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구분도 명확해진다라면서 사실 원내대표라는 명칭보다는 원내 교섭대표가 정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국회법상 교섭단체 제도에 있고 원내대표가 대표하는 것은 정당이라는 결사가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원내 모임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자유위임 아래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발언 시간을 배분하며 의안 처리를 조율하기 위해 그 교섭의 창구로 한 사람을 세운 것이 바로 원내대표, 정확히 원내 교섭대표라면서 그의 대표성은 철저히 원내라는 공간과 교섭이라는 기능에 묶여있다. 헌법기관도 아니고 결사로서의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반면 정당 지도부는 전혀 다른 트랙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당원의 선출로 구성되고 당헌과 당규라는 결사 내부의 규범으로 조직된다. 당 지도부의 정당성과 권위는 그 절차와 방식의 민주성을 전제로 당원의 선택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당원 아닌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이념과 방향의 정체성에 공감한 결사체로서의 대표기구 구성은 어디까지나 그 결사체의 구성원 즉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당의 인사와 노선, 지도부의 거취는 효율이나 원내 전략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당원과 전당대회라는 민주 절차에서 정당성을 길어 올려야 하는 헌법적 사안이라면서 원내대표도 한 사람의 당원이고 그 당원의 자격으로 당의 방향의 의견을 내는 것에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떤 자격으로 말하느냐다. 당대표의 거취나 지도부의 전략은 당원 선출과 당헌당규의 영역에 속한 사안이므로 원내대표는 그에 대해서는 오직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넘어 원내 교섭대표라는 직의 대표성을 교섭단체의 무게를 빌려 당 지도부의 거취나 당의 향후 진로, 중장기적 방향과 전략을 대표성을 갖고 말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면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의원인 이채영, 안명규, 김도훈, 유영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몰아내려는 일부 세력의 아주 사악한 책동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타를 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 경기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8월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선 후 친한동훈계와 대안과 미래는 전륜을 요구하고 장동혁 지도부의 10월 붕괴설, 연말 붕괴설, 연초 붕괴설을 흘리며 끊임없이 흔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당의 배신자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손잡고 전륜 내란 타령을 벌였다. 이들의 분탕질은 6.3 지방선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당의 지지율은 급기야 10%대까지 추락했는데 이 책임을 다시 장동혁 때문이라며 집단 린치를 가해온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동훈계와 대안과 미래의 분탕질이 멈춘 것은 유일하게 선거기간 3주 동안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장동혁 지도부의 실력이 발휘돼 이재명 공소 취소 대응, 스타벅스 대응, 6.3 잠실 선거 민주항쟁을 주도해 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고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들의 분탕질이 시작되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지도부 가을 붕괴설, 내년 2월 붕괴설을 흘리며 선거 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6.3 지방선거가 패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인데 6.3 지방선거는 여당도 패했다고 하고 야당도 패했다고 한다. 그럼 누가 이긴 것인가? 그러면 무승부 아닌가? 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 프레임, 이재명 정부 초기의 프리미엄, 보수 언론까지 동원된 일방적인 언론 환경, 내부의 끊임없는 분탕질 속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대단히 선전한 것이거나 승리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은 이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거 패배라고 주장하는 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서울 전 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 공천을 누가 했나요? 승리했나요? 송석준 의원님, 이천시장 공천은 누가 했나요? 승리하셨나요? 조경태 의원님, 사구청장 공천은 누가 했나요? 승리하셨나요? 김재섭 의원님, 도봉구청장 공천은 누가 했나요? 승리하셨나요? 다들 당선은 시키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계신 건가요? 장동혁 대표가 공천했나요? 본인들이 공천해놓고 전부 낙선한 주제에 누구한테 선거 패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관리 안 하고 그동안 뭐 하신 건가요? 당 지도부를 향해 분탕질할 시간에 지역구 관리하셨으면 패배하지 않았을 텐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선거 결과는 공천한 사람과 출마한 후보자가 책임지는 겁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경선을 통해 선출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당 지도부가 공천을 주도했으며 기초단체장과 기초 및 광역의원은 각 시도당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추천으로 공천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한가요?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직접 공천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4석을 확보했습니다. 대구는 추경호 의원 지역구에 이진수 후보를 공천해 지켰고 충남 공주 청양 부여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남지사로 출마해 당선된 박수현 의원 지역구를 뺏어왔고 울산 남구갑은 울산시장에 출마한 우리 당의 배신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시장 당선자의 지역구에 김태규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켰으며 경기 평택을에는 유이동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켰는데 이건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이들 중 수도권 당선자, 즉 유이동을 지칭합니다. 이들 중 수도권 당선자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아부떨더니 공천받아 당선되자 바로 배신하고 장동혁 사퇴를 주장하는 배신자를 보면 앞으로 공천할 때 인성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은 이어서 양향자, 우재준 두 최고위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양향자 후보님, 장동혁 대표가 경기도지사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 나온 것인가요? 자원해서 출마한 것인가요?
우재준 최고위원님, 선거 때 누구를 지원하고 돌아다니셨나요? 국민의힘 후보인가요? 한동훈인가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 먼저 사퇴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먼저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당원들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분탕질 치는 두 분의 사퇴를 원하고 있고, 더 좋은 청년 최고와 여성 최고가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사퇴 즉시 보궐선거하면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국민의힘 분탕질 주범들인 친한동훈계와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의 3은 계파 불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당에서 제명당한 한동훈과 계파를 형성해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탕질 치는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중징계 대상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당원들의 허락 없이 누가 일부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당원이 뽑은 당대표와 지도부를 사퇴하라고 말할 자격을 부여한 것인가? 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 분탕질 치는 한동훈 계파와 대안과 미래 분탕질 의원들을 전부 제명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동훈계와 대안 없는 미래 국회의원들은 분탕질 그만하고 이 당을 떠나기 바란다. 분탕질이 없어져야 이 당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당의 주인들인 당원들이 분탕질 주범들을 쫓아낼 것이다. 선관위에 의해 무너진 선거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이 엄중한 시간에 당내 분탕질에만 몰두하며 한줌 당권에 눈이 먼 이 당의 배신자 국회의원들은 이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상실한 자들이니 이 당에서 나가기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은 이어서 장동혁 지도부는 27년 8월까지 당원이 부여한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당당하게 다시 당원들의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이 당의 주인은 소수의 분탕질 국회의원이 아니라 100만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과 국민만 보고 일하시면 된다. 우리는 오늘부로 장동혁 사수대, 국민의힘 사수대, 선거민주주의 사수대를 결성한다.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청년하구 여러분, 국민 여러분, 6.3 잠실선거 민주항쟁을 승리해 이 땅의 선거민주주의를 지켜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분탕질 배신자들을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도의회 도의원 4명 기자회견 내용 정말 구구절절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 4명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경기도의회 의원,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도훈 경기도의회 의원,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